왜 이걸 손님들이 몰라줄까 하면서 되게 속상해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작은 거 바꿔놓고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건 되게 욕심 아니야. 그때 당시에는 되게 속이 쓰리기는 했었었는데 맞더라고요, 그 말이.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많은 채널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보고 와주신 분들이 만족하고 돌아가셔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랬으면은 욕을 엄청 많이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리 커피를 운영하고 있고 로스팅을 하고 있는 최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카페 차리기 전에 요리를 했었거든요. 이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가지고 끼니 같은 거를 제가 만들어 먹었었어야 됐는데, 그런 걸 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경험이 좀 많더라고요.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로도 이제 당연하게 이제 요리 쪽으로 선택을 하게 돼서 하다가 허리를 크게 이제 다쳤었어요. 허리 디스크가 터졌었는데, 이제 요리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옛날에는 10시간에서 막 10 몇 시간 동안 계속 서 있었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침상 생활을 조금 오래 했었었는데, 침상 생활 끝나고 나서도 서 있는 시간이 막 2시간 이렇게 되면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 요리를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몸이 됐구나. 어떻게 돈을 벌면서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처음에 이제 카페 알바를 조금씩 이제 파트타임으로 하게 됐었어요. 하면서 몸이 점점 괜찮아져서 시간 조금씩 늘려가 보니까 점점 괜찮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말릭커피라고 해서 두 글자인데요. 말릭이 사실 말릭 애시드, 사과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따왔어요. 다양한 산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사람한테 주는 느낌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커피를 하면서 산미 있는 커피예요 라고 손님한테 권해드렸을 때 되게 거부감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사과산을 경험을 했을 때 너무 부드럽고 고급스럽고 달고 너무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커피에 산미가 있는 커피지만 이런 커피를 추구를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릭이라고 지었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언더크레마라는 이름으로 2016년도에 지금 말릭이 있는 그 위치 그대로 오픈을 처음 시작했었는데요. 그때는 커피에 대해서 막 그렇게 크게 알지도 많이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돈을 벌려는 목적이 되게 컸었어가지고 남들이 하는 멋있어 보이는 것들을 많이 따라하려고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소외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매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혼자서 거의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기에 충분한 인건비조차 이제 벌지를 못했던 적이 되게 길게 이어졌었거든요. 왜 안 될까? 나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때 당시의 기준이겠지만 왜 안 될까를 생각을 했을 때 커피의 본질을 많이 생각했어요. 당연히 커피를 팔고 있으니까 내가 그럼 커피를 그렇게 잘 아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잘 알아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너무 모르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파봐야겠다 라고 시작을 해서 주변 상황 같은 것들을 이제 그때부터 안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가게 상황도 나아지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준비가 잘 될 때까지는 어쨌든 이것만 계속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쪽 방향으로만 갔던 것 같아요. 커피를 다루고 있는 저희가 그걸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더 디테일해지고 작은 거 하나하나에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쪽으로 많이들 오고 계시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해외에서들은 그 문화권이 너무 시장이 되게 커요. 크고 그쪽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홈카페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커질 수 있는 영역들이 아직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손님들이 잘 이런 것들을 몰라도 누군가는 이걸 계속 끌어올리고 이 씬을 같이 계속 퀄리티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저희 목표가 나름 있어서 그걸 저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말했었던 제가 이제 준비가 안 됐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면서 개선되다 보니까 고객분들도 점점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일례로 그 언더크레마라는 카페를 했을 때 이제 되게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되게 작은 거를 하나를 변화를 주고 이런 거 왜 사람들이 잘 모를까 라고 스스로 힘들어 했었던 경험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많은 카페 사장님들이 다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오픈부터 마감까지 모든 걸 다 혼자서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없어요. 계속 이걸 지속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작은 걸 하나를 바꿔도 난 되게 큰 걸 바꾼 것처럼 느끼게 되거든요. 왜 이걸 손님들이 몰라줄까 하면서 되게 속상해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빠 이거 되게 작은 거 바꿔놓고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건 되게 욕심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되게 속이 쓰리기는 했었었는데 맞더라고요. 그 말이. 내가 되게 작은 걸 바꿨는데 이걸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이런 걸로 되게 큰 수익이 나길 기대하는 거는 제가 너무 욕심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와서 저한테는 되게 큰 선택이었었는데 납품을 하려고 로스터기를 거의 다 대출을 받아서 했었거든요. 수익이 아예 안 나는 상황에서. 그리고 리브랜딩을 사실은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한 두세 번은 했었거든요. 매장에 인테리어를 큰 돈을 들여서 한 3번 정도 바꿨었는데 바꿀 때마다도 잘 안 됐어요. 내가 이걸 돈을 이렇게 투자했는데 왜 안 됐을까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걸 토대로 2번째 리브랜딩을 했는데 또 안 돼서 이걸 했는데 왜 또 안 될까 해서 뭐가 부족했을까? 커피 맛이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스스로도 납득을 못하는 맛이었다 보니까 제가 너무 모르기도 했었고 이걸 손님들이 좋아해 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저도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그쪽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잘 되었을 때 손님들한테 노출을 시켜도 이게 좋은 피드백으로 돌아올까 말까 한데 준비가 안 되는데 이걸 노출한다는 건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중점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언더크레마 시절 때부터 많이 봐왔는데 상권이 좋지 않다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뭐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거층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국내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연령층이 많이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많지가 않으세요.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경험이 있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되게 공감 편하고 이런 곳들 위주로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이 상권이 정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어쨌든 결국에는 해외에 디스트리뷰팅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주변에 에어비앤비가 정말 많고 해외에서 와주시는 외국인 손님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분들이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서 한국에 여행 가면은 여기 꼭 가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되게 굉장히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목표에 맞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랜딩을 하고 나서 첨서히 조금씩 매출이 올라갔었는데 스몰 월픽하고 한 20%에서 30% 정도 올라갔었고요. 그 이후로도 살짝 주춤해지는가 했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요새 점점 많이 늘어서 그 예전에 비해서 한 40%에서 50%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올라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달에 보통 커피를 싱글 오리진 한 품목을 소개를 할 때 재작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300g에서 500g 정도밖에 못 썼어요. 한 종당 일주일 동안 그 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리고 저희 매장에 지금 사용하는 커피들이 한 8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일주일에 한 품목당 2kg에서 4kg씩은 소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장에서만요. 따로 택배 나가는 거랑 이런 것까지 하면은 한 달에 20kg씩 한 품목당은 계속 교체가 되는 것 같고 있고요. 지금 이것도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디기싱을 저희는 되게 중요시하는데 디기싱을 못 따라가서 점점 늘리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많은 채널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보고 와주신 분들이 만족하고 돌아가셔가지고 또 다른 분들한테 바이럴로 조금 해주셔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랬으면은 욕을 엄청 많이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장에 매일매일 와주시는 손님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손님분들이 말을 잘 안 하세요. 말을 잘 안 하시다가 이직을 하신다든지 이사를 가신다든지 그러면은 항상 그때 너무 아쉬워서 갑자기 막 입이 터진 것처럼 막 갑자기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장님 저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갑니다. 저 이제 다른 데로 이직해서 이제 더 이상 못 와요. 그때 이제 처음 말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순간들이 1년에 두세 번씩 있어요.
좀 더 잘해드릴 걸, 아니면 그 전에 조금 대화라도 많이 걸어볼 걸,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거의 매년마다 그런 손님분들이 계속 계시니까 그때마다 항상 아쉽죠. 아, 그 손님 지금 잘 계실까, 잘 지내실까,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답이 나왔어요. 아무 말도 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뭘 해도 사실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서 성장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없었으면은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100%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다 직접 경험하고 다 직접 해석하고 마음 아파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발전할까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다 그런 시간들을 하나씩 다 경험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따로 옛날에 저에게 해줄 말은 없습니다. 저희는 커피에서 한 가지 맛있는 부분들,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되게 좋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커피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공간 소비하는 것들이 좀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안 봐주시는 손님분들이 조금 계신데, 저희 매장에서는 그쪽으로 되게 열과성을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커피에는 뜨거울 때는 이런 향도 있었고, 식어가도 이런 마카다미아 같은 향도 있네, 완전히 식을 때는 몰랐었는데 이게 레몬 같은 향도 있었구나, 이런 꽃향도 있었구나, 이렇게 되게 찾는 재미가 굉장히 많아요. 커피에는 마음 편하게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즐겨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